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는데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우리나라 국방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칭 밀떡 1세대 군사 전문가십니다. 제1호 방위사업학 박사이자 청와대 국가안보실 출신인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칭이세요? 밀떡 1세대? 자칭, 타칭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밀떡이라는 말이 2000년대 초반에 신조어로 만들어진 용어인데요. 당시 제가 이제 군사 분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밀떡 1세대라고 그렇게 칭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박사까지 받으시고 청와대도 다녀오시고 교수님이시고 그냥 좋으시겠어요.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언론에 보니까 막 핵잠, 저는 참고로 말하면 밀떡이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가르치신다 생각하시고. 단어가 여러 개잖아요. 핵 추진 잠수함 있고 뭐 핵 잠수함 있고 뭐 원자력 잠수함 있고 막 여러 가지거든요. 그게 다 달라요, 말이? 이게 뜻이? 지난 이제 10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 이제 우리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까지 이제 트럼프가 그걸 승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연일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된 게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근데 처음에 그 우리 언론에서도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핵 잠수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핵 잠수함과 핵 추진 잠수함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핵 추진 잠수함은 추진 동력원을 디젤이나 전기 추진 방식이 아닌 원자로를 기반으로 동력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이 원자로를 통해서 잠수함이 운영되는 시스템을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고 이 핵추진 잠수함을 다른 말로 원자력 잠수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핵 잠수함이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핵 무기를 탑재한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SLBM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이라고 하는 잠수함용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이걸 싣고 다니면 이제는 우리가 핵 잠수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은 핵 잠수함이 됩니다. 그러면 핵 추진 잠수함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핵 잠수함인 거죠. 그렇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최종 엔드 스테이트는 핵 추진 잠수함에 핵 무장을 함으로써 핵탄두를 심음으로써 이제 핵 잠수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태평양과 뭐 대서양 이런 데 바닷속에 숨어 있는 미국, 소련이래. 미국, 러시아, 뭐 중국 이런 데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핵 잠수함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핵 추진 잠수함 겸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5개국. 그러니까 이게 UN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 그러니까 NPT에서 전 세계에서 핵 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공식 인정한 나라가 그 유엔의 안보리 그 상임 이사국 5개국 미국, 중국, 러시아와 영국과 프랑스. 근데 비상임 이사국 중에 한 나라가 인도가 보유를 하게 됐고요. 근데 사실 인도는 이미 핵무장을 했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호주와 브라질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하고 있고 핵 추진 거기는. 그리고 북한도 또 3월과 4월 지금 계속 공개된 이제 신형 잠수함이 이제 디젤 엔진 기반인데 여기에 핵무장을 하는 그러니까 SLBM이라고 하는 수직 발사관 한 10개 정도. 그건 또 희한하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이제 지난 6월 그러니까 작년 6월이죠. 이제 북러 이제 군사 협정을 체결하면서 아마도 이제 그 핵 추진 기술, 핵 추진 잠수함 기술도 이전 받고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핵 추진 잠수함에 이제 핵 미사일을 탑재하는 그 시스템으로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건 핵 잠수함까지는 아니고 핵 추진 잠수함이에요. 그렇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디젤 잠수함에다가 엔진만 디젤이 아니라 저 원자로로 갈아 끼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엄청 저 군사적으로 우리 저 국방력이 강화되고 엄청 좋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과거 뭐 김영삼 정부 시절로부터 시작해서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 안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이제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핵 추진 잠수함이죠.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이거 디젤에서 핵으로 핵 추진을 갈아 끼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제 경항모 도입 사업을 논의를 하다가 사실 경항모보다
더 중요한 게 전략적 우선순위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으로 설정을 했는데 예. 이 핵 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무기 체계를 분류할 때 예. 태생적으로 공격용 무기로 대표되는 무기가 바로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잠수함 신규 잠수함을 건조한다고 하면 예. 주변 국가들이 좀 긴장을 해요. 예. 오. 그래서 이 잠수함이 가지는 아주 그 핵심이 은밀성과 치명성인데 예. 결국은 이제 잠수함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대서양에 있나 예. 태평양에 있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잠수함에 말씀드렸던 그 SLBM 예. 그래서 잠수함용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싫으면.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예. 필사의 일격이 바로 이 핵 잠수함을 통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통해서 일종의 예. 요즘에 MZ 세대 말로는 뭐 필살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무기가 바로 핵 추진 잠수함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디젤보다 핵추진 잠수함 좋은 게 그냥 밀떡이 아닌 제가 봐도 잠수함은 오래 바닷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들키지 않고 적국의 눈앞에까지 가려면 핵심인데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자막 능력과 예. 무장 체계. 어허. 그러니까 자막 능력을 비교하자면 이제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은 예. 결국은 이제 그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와야 되는구나. 수중 위로 부상을 해야 돼요. 예. 근데 보통 우리가 한 20노트 이하로 예. 통상 10km에서 한 40km 내외의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 통상 2주에서 3주 정도 길어야 3주에서 4주 정도 우리가 자망할 수 있고 예. 결국에는 2주 내지 3주 정도면 어쩔 수 없이 수면 위로 부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막 능력에서 핵 추진 잠수함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통상 25노트니까 한 45km 이상에서 60km까지 속도를 내고 빠르네. 3에서 6개월 정도 자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6개월 와. 근데 이론상으로는 예. 무제한 자망이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 이론상으로는. 자, 그러면 그걸 만약 도입하면 북한한테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우리가 기존에 장보고함이나 그다음에 뭐 최근에 공개된 뭐 장영실급 뭐 우리 디젤 예, 전기 예. 추진 방식의 잠수함은 예. 한 3,000톤급에서 4,000톤급 이하. 근데 이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게 되면 예. 최소 5,000톤급에서 6,000톤급 정도. 크게 그러니까 이제 배수량이 이제 예. 사이즈가 커지면서 여기에 수직 발사관을 10개를 설치하게 되면 예.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10개의 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무장 능력도 예.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강력한 화력을 또 예. 싣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에게는 비대칭 핵심 전략 무기가 되겠습니다. 북한을 감시할 때도 좋은 거죠. 그렇죠. 바닷속에 숨어가지고 뭐 감시할 때도 좋지만 걔네들은 핵무시 미사일 쏘나 안 쏘나 볼 수 있고.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견제가 심리적으로. 가능해요. 심리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거죠. 예. 예. 아니 근데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핵추진 잠수함이니까 연료만 우라늄 그 재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사시에 너무 급해. 야, 안 되겠다. 우리도 핵무장해야 돼. 전쟁 터지기 직전이야. 그래서 유사시에는 얼마든지 핵무기, 핵미사일로 전환도 가능하던데. 예, 일단 맞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가 이제 핵무기가 예. 결국은 이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1988년 이미 미국 정부로부터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용인받고 승인받았어요. 근데 당시에도 미 의회는 반대를 했죠. 예. 그리고 우리는 군사적 용도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이제 그 경수로와 우리 원자력 발전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라고 했지만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우리 한국 정부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용인받았을 때 예.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이내에 핵 무기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일종의 핵 도미노 현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용인해 줬을 때 일단은 아직까지 용인 못 받은 거죠. 이번에 10월 30일 예. 그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그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승인해 줬고 아, 그러니까 이거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잠수함. 예. 그리고 두 번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도 승인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짚어야 되는 게 사실 우리로서는 뭐 핵 재처리만 우리는
받아내더라도 예. 대단한 성과인데 한마디로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이러한 에너지 안보의 전기를 마련한 건데 예.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까지 승인할 줄은. 근데 여기에 이제 좀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누굽니까? 사업가 출신에 결국은 이 사람은 주는 게 있어야지. 기브 앤 테이크에 능한 사람. 손해 보는 장사 절대 안 해요. 그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승인해주면서 예. 이에 대한 기술을 예. 무상 이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기술료를 요구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결국은 핵 연료도 예.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사와야 돼요. 아, 돈 많이 들겠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도 예.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필리조선소에서 하라 그러는데 필리조선소의 예. 잠수함 설비 투자 건설을 위한 예. 그 투자도 한국 기업인 하나오션에게 투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50억 불 대미 투자를 결정했는데 대부분이 필리조선소의 신형 잠수함 건조 도입을 위한 예. 시설을 확충하고 그러한 기반을 갖추는데 대부분 비용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유사시에는 이게 공격용 무기로 전환도 가능하다는 거냐. 우리 기술로 보면요. 우리 핵추진 잠수함이 있어요, 지금. 농축하고 재처리해 가지고 거기 엔진에다 싣고 다녀요, 그냥. 그럼 큰일 나는데. 야, 다 가졌어. 우리도 빨리 핵무기 만들어야지. 전쟁 터지겠어라고 마음 먹고 만들면 한 달이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예. 확실한 보험이자 우리도 이제 유사시 그런 걸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최근에 안규백 국방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회 국방위 그래요? 또 대정부 질의를 받으면서 예. 당시 이제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방어용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잠수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생적으로 공격용 무기인데 그렇죠. 방어용이란 건 있을 수 없는데 예. 여기서 표현한 건 이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서 보유한다는 것이 예. 전쟁을 일으키고 뭐 북한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측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방어용이라고 하는 그 좀 워딩이 예. 조금 이제 이슈가 된 거죠. 좀 혼동이 있었죠. 어찌됐든 그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 기술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서라도 그런지 약간 신중론도 있는 게 하나는 잘못하면 동북아시아가 다 핵무기 보유가 될 수도 있어. 일본은 가만히 있겠니? 우리가 가지면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지금 거고. 우리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결정이 되니까 예. 지금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아니라 정작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좀 조급해졌죠. 왜냐하면 주변 국가만 보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도 디젤 기반이긴 하지만 핵 잠수함 건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겠다고 하는데 예. 일본은 지금 아무것도 없네. 없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결국 일본이나 대만이나 예. 다른 국가들이 왜 한국만 그 핵 재처리 용인해주고 핵 추진 잠수함 보유할 수 있게 해주냐? 우리도 해달라. 그랬을 때 핵 농축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내포된 의미에는 예. 이게 얼마든지 충분히 핵 무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사실 한국에 이거 열어주면 일본도 열어줄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1988년 당시에도 예. 미국 의회에서는 또 반대했어요. 일본에 대한 재처리 그걸.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지금 이제 전쟁부로 바뀌었죠. DOW로 바뀌었는데 지금 트럼프나 헤그세스는 지금 한 목소리를 내지만 사실 미국의 에너지부나 또는 국무부나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미 의회도 설득하고 예.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도 개정해야 되고 맞아요. 20% 이하 농축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IAEA 사찰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NPT 조항에서 있어서 NPT에 또 예. 규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은 맞네요.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또 가성비가 떨어진다. 야, 그 돈이면 차라리 드론 사고 무인 잠수성 사지 뭐를 10년 그리고 10몇 년 넘게 걸린다면서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다가 그 돈 쓰고 시간 쓰고 있니? 그 돈이면 우리가 드론 사고야 뭐 로봇 사라. 이런. 경항모 도입 사업을 할 때도 예. 가장 큰 반대가 두 가지가 있었던 게 뭐요?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된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미사일 한 발이면 이제는 이제 손쉬운 표적이 되기 일상인데 예.
이런 경항모를 왜 도입하냐라고 하는 반대가 컸어요. 근데 이제 잠수함이라고 하는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니까요. 우리가 경항모보다 훨씬 더 이거 필요한 거예요? 사실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자면 경항모 도입도 필요하지만 경항모보다 훨씬 더 전략적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핵 추진 잠수함이 우리에겐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성비가 떨어진다. 뭐. 가성비라는 것도 사실 경항모 도입도 한 척당 건조 비용만 4조에서 5조. 운영 유지 비용 훨씬 더 크죠. 그 경항모라는 게 작은 항공모함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이제 중형급 항모도 있고 뭐 한데 항공모함 도입도 우리가 오늘 도입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고 사실 지금 우리가 KF-21 전투기 개발도 하고 있지만 이 전투기도 다시 돌이켜 보면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넘어가서 그러니까 20년 넘게 추진된 사업이에요. 아직도 지금 개발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하는데 이게 10년 15년 걸린다고 해서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도 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하긴 했는데 문제는 필리 조선소를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저 하나오션 저 거제도 조선소에서 만들면 거기 원래 방산 많이 만들던 데잖아요. 하나오션에. 제가 앞서 드렸던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3,000톤급 잠수함 한 척당 건조 비용이 1조거든요. 만약에 이제 6,000톤급을 기준으로 해서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건조하면 한 3에서 4조 한 척당. 근데 지금 이제 결국은 뭐 필리전 선수에서 우리가 지금 4척 정도 이제 추진할 것으로 왜냐면 보여지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거제도 우리 조선소는 잠수함 만들 공간도 다 있고 원래 이제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핵물질도 사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있고 뭐 다 좋은데 미국 필리존선소는 설비가 없어서 설비부터 다시 해야 되고 뭐 할 때마다 미국 정부 허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돈 많이 들고 시간 오래 걸린다고. 이제부터 이제 우리 정부의 숙제인데요. 결국은 미국의 국익과 우리 한국의 국익에 그런 적절한 밸런스 균형점을 찾아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가령 4척이니까 선미후한 그러니까 선도함이라고 해서 1, 2번 함은 필리에서 만들고 그리고 후속함은 한국에서 만드는 개념으로 3, 4번 함은 앞에 2개 너무 아까운데요. 다 우리가 만들면 안 돼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4척 다 만들고 싶어 하죠. 필리에서. 허가는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실익을 챙기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핵 추진 잠수함이나 핵 농축 재처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 막대한 대미 투자와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실익을 챙긴 거죠. 명분도 챙겼고. 근데 반대로 우리는 그러면 잃기만 했냐? 아니, 우리도 안보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도 결국은 안보와 우리의 국익을 우리도 도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상호 윈윈하는 결과다. 이거는 엄청난 성과이자 이건 치적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막 우려의 시각이나 걱정의 시각에서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좀 폄하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한 척씩 뭐 이제 하나는 필리 하나는 가장 이상적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좀 트럼프를 달래고 설득하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어쨌든 필리에서 만드는 것보다 거제에서 만들고 훨씬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우리한테 나은 거 맞는 거죠. 사실은 미국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에게 한국이 만들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조선업 생태계가 붕괴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제조업 부활을 외쳤는데 지금은 이제 제조업 부활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조선업 부활을 시키겠다는 건데 우리 보고 투자도 하고 하면서 조선업 부활에 좀 힘을 실어달라는 건데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필리든 아니면 거제도든지 간에 지금 원자력 협정 개정해가지고 미국에서 우라늄 농축하고 핵 재처리하고 다 허락을 해줬어요. 우리는 디젤 잠수함 잘 만들잖아요. 그럼 이 상황이면 미국에서 오케이만 해주면 우리나라 다른 나라 미국의 도움업체가 뚝딱뚝딱 해서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기술적 난제나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한 사항도 있는데요. 하지만 뭐 호주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보면 우리는 이미 충분한 기술력과 수준을 갖췄다고 보도 무방한 게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이미 우리는 잠수함 기술과 그리고 또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자로 기술도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짚어볼게요. 핵무기 얘기 나온 김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 재개를 지시했거든요. 뭐 실제로 미국이 좀 ICBM 시험 발사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거는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핵무장 공포가 슬금슬금 올라오는 건가요? 트럼프가 원래 취임 이전부터 본인이 취임하면 3개월 이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끝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좀 궁색해진 상황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란 듯이 일종의 레토릭인데 트럼프가 이제 푸틴을 압박하기 위한 부분인데 푸틴이 어떤 사람입니까? 푸틴이 대번에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럼 우리도 핵실험할게. 지금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감축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반대로 가네요. 그러면서 지금 또 뭐 푸틴이 이렇게 나오니까 북한이 또 잘 보이려고 했는지 또 우리도 핵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6차례 핵실험 이후 7차 핵실험 재개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지금 또 추가 핵실험을 할 상황이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 좀 위험한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